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하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훨씬 큰 정치적 파장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이전 정권의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냐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들이 또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을 밀어붙이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프레임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지도부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껴안고 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정치적으로 뭉칠 수 있고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원칙과 법치를 세운다는 실천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는 야당을 존중하라 하고 누구는 내란 주동자를 그냥 둘 거냐고 묻겠죠. 그 가운데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시험받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은 단순한 수사 지시가 아니라 국정 전체의 방향성과 정당성, 그 모든 걸 걸고 선택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열 대통령 중에선 정말 보기 드물게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출발하는 대통령이에요. 그 말은 곧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한 고난이 바로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고 야당의 견제도 거셀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게 바로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이었잖아요. 결국 그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야당은 지금 특검과 수사 문제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여야 간의 협치는 출발부터 꼬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민생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도 정치권이 계속 충돌하면 현실적으로 속도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가진 힘, 즉 여당의 과반 의석과 국정 주도권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 그게 아니라 통과시키는 방식과 시기, 야당과의 관계 설정, 언론과의 소통까지 모든 걸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죠. 이게 대통령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전체의 동력과 균형을 설계해야 하는 진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민생이 아니라 정치 전반의 구조와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일지도 몰라요. 이제 본격적인 법안 처리가 시작되면 갈등은 훨씬 더 가시화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민생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한 수많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죠. 특검법만 해도 3가지나 있고 양곡관리법, 방송법, 상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를 한 차례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도 다시 상정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당 단독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국회는 숫자 싸움이긴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야당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 모든 입법을 두고 또다시 독주다, 협치는 없다, 독재다라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윤석열 정권을 두둔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이재명 정권도 똑같다고 공격할 겁니다. 봐라, 똑같이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재명도 결국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약을 못 지킨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야당과 언론이 모두 등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관건은 강한 추진력과 협치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밀어붙이되 명분을 확보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되 결과는 만들어내야 하는 고도의 정치력.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능력입니다. 현실 정치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또 하나의 현실은 야당 내부 구조 자체가 지금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에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자정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당원 기반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고 지도부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채 특정 세력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공천 과정부터 전당대회까지 모두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됐고요. 전형적인 상명하복 구조, 마치 옛날 민정당 시절의 그림자가 다시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지만 지도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고 또 그걸 막기 위한 당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 말은 곧 지금의 야당은 위에서 정책을 끌고 가는 것도 아래서 개혁을 주도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협치에 손을 내밀더라도 그걸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서 여전히 윤석열 중심의 정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협력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야당과의 갈등을 넘어 기는 불능 상태에 빠진 보수 정치 전체와 상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곧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체성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갈등의 수위가 점점 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할지 또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흡수해낼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개혁도 민생도 모두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법안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고 국민의 기대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기대예요. 기대는 곧 책임이고 책임은 결과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약속,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약속.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권이기 때문에 결과도 강력해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야당은 협조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언론은 언제든지 태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기 둔화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거기다 정치권은 여전히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쟁은 하루도 쉬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전체 국정 동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강한 추진력과 동시에 섬세한 정무 감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수없이 위기를 넘겨온 인물입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국정에서도 정면 돌파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야당이 반발한다고 언론이 공격한다고 그 약속에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대통령은 결국 혼자 싸워야 할 때가 오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권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정권을 지켜내고 성공으로 이끄는 일이죠. 고생문이 열린 건 분명하지만 하고 싶었던 고생이라면 제대로 해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정치 이야기들을 더 멀리 퍼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